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설전은 이재명과 한동훈과 이재명 두 사람의 설전이었습니다. 역시 한동훈, 이재명이 붙어야 들을만 하지요. 이제 이재명이 피습 사건 이후 보름 동안 이제 병원에서 집에서 회복 치료를 받다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해서 아침 8시 50분쯤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지요. 그리고 제 일성이 법으로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힘으로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칼로도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면 망상이다. 망상. 망상이라는 말은 점잖게 쓴 말이고요. 한마디로 미쳤다 이런 뜻이죠.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망상. 망명되이 일컫는 말. 이게 망상 아닙니까? 제정신에서는 할 수 없는 말. 어,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출근하자마자 처음에 꺼낸 말이 이제 정권 심판론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되돌아보게 됐다. 살자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죽음의 장이 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죽음을 이재명 입에서 거론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볼 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서 가장 많은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게 이재명 본인 아닙니까? 지금 벌써 의문의 죽음, 뭐 자살을 당했다라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지금 6건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장이 돼가고 있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 말을 해도 이재명 본인은 그런 말 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요. 오히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요. 그런데 죽음의 장이 돼가고 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다,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성명하는 책임을 물어가야 한다. 이제 이러는데 이어서 하는 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못 참게 만드는 것이죠. 저를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그 흉기 피습 사건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쭉 연이어서 한 것 같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려고 했다? 지금 그 우리나라 검찰과 우리나라 그 법원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에. 검찰이 이재명 죽이려고 한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이런 말에 박수를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이것을 제보한 사람은 이낙연 측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검찰, 그리고 민주당 대표를 한 이낙연 대통령 후보 경선 라이벌, 그쪽 진영에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걸 문재인 정권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넘어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뒷설거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법으로 죽이긴 누구를 죽여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아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그 다음에 펜으로도 죽여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펜으로 죽인다? 무관의 제왕? 펜으로 상징되는 것? 언론, 신문, 펜이라고는 했지만 방송까지도 포함되고 어쩌면 저 같은 유튜브도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해요? 왜? 우리는 이재명이 제발 끝까지 살아나면 좋겠는데 대선 때까지. 그래서 국민의 원망과 원성과 혐오를 증오를 상징하는 인물로 끝까지 살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독자들 반응이 있을 정도예요. 이것도 가만히 있는 언론, 그리고 언론 중에 아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 톡 깨놓고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나라 언론 지형도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적으로 보도해온 언론보다 이재명을 역성들고 이재명 쪽을 편드는 언론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그런 방송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팬을 욕을 합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 대해서 속상하고 야속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보수 쪽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그건 수긍할 수 있지요. 우파 언론이 훨씬 더 승했으니까. 아무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수긍할 수 없는,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이재명 대표는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뭐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 했다. 이 말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살펴야 되는데 칼로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67살 먹었다는 그 김모 씨, 충남 아산 거주지가 있는 김모 씨가 주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권, 국민의힘을 뭐 콕 찍지도 않았고 윤석열 정부를 콕 찍지는 않았지만 대충 그쪽으로 어리짐작하라 이런 뉘앙스인데 여권에서 살해를 시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피습 사건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작극설을 퍼뜨린 놈들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지금 핏대를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서는 또 뭐 배우설, 배우가 또 뭐가 누가 있느냐? 이게 상반된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배우설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동자했다. 뭐 거의 죽을 뻔했다. 이제 이렇게 그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주작극설 이런 쪽에서는 나무젓가락이다, 뭐 엄지손톱이다. 그러면서 다 쇼였다.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 말했더군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이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일 뿐이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점잖게 옆구리를 한 방 더 먹입니다.
아직 회복 중인 환자라 뭐 그 이상 더 세게 말은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답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뭐 법으로도 죽이고 뭐 펜으로도 죽이고 칼로 죽이고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과 분열을 조장하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다. 김민수 대변인 당대표의 비습 사건마저도 정쟁을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것인가? 민주당발 이재명 비습 사건 음모론을 해석하면 결국 배후는 정권과 여당이며 경찰은 이를 축소 은폐했고 응급구조대와 의료진은 이 대표를 해치려 했다는 것이다. 각자 자리에서 책무를 다했던 동료 시민 모두를 싸잡아 비난해 음모론의 배후 주범 공범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민주당 자의식의 밑바닥이다. 이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자꾸만 몰아가고 있는 것, 배후설. 네. 그래서 경찰도 부실 수사를 하고, 뭐 의료진 일부도 여기에 동조한 것처럼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자, 배우가 있다면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가 있다면 이득을 볼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득을 보려는 자가 과연 누구냐. 아니 이재명을 가령 흉기를 목으로 찔러서 정말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려고 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면 누가 이득을 볼까? 당연히 동정론을 얻는 쪽이 이득을 보는 거죠. 국민의힘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뭉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번 선거를 망쳐먹자고 작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배우가 되겠다고 자처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거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좀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네. 이재명이 오랜만에 출근해서 한마디 했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